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오늘은 결국에는 영업이익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가는 결국에는 영업이익을 따라간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뭐 몇 가지 좀 종목들을 살피면서 이거를 좀 실제 주식에 좀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좀 며칠 좀 영상을 안 올렸잖아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좀 최근에 책을 좀 읽었어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면서 책 얼마나 많이 읽으시나요? 저도 뭐 많이 읽는 건 아닌데 좀 최근에 좀 책을 좀 열심히 읽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는데 굉장히 꼭 읽어야 되는 책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주제들이 재무제표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의 기본기를 좀 다져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기초 체력을 좀 다져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재무제표 우리 그 전자공시 다트 들어갔을 때 전자공시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봐야 될지 모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여기서 어떤 거를 좀 봐야 될지 그리고 그 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정리를 지금 좀 많이 했는데 좀 조만간에 이것과 관련된 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읽은 책인데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그 윌리엄 어닐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이 그 종목을 선택할 때 캔 슬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종목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선택법이 굉장히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세히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간단하게 좀 말하면은 캔슬림이 그 각각 약자거든요. C, A, N, 뭐 S 뭐 이런 식으로 다 각각 이니셜을 딴 건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 기업의 분기 순이익, 그러니까 그 매 분기마다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근데 여기서는 뭐 10에서 12% 증가하는 게 아니라 25에서 5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연간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보고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지, 그 밖에도 뭐 주도주인지 소외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매매를 하라고, 종목을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됐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수익률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도 가질 텐데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결국에는 영업이익, 순이익이다라는 거고 정확하게는 이게 뭐 1년 뒤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한다고 해도 하면은 뭐 바로 며칠 뒤에 주가가 오를까요? 오르지 않죠. 정확하게는 바로 다음 분기,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부터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좋아질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종목들이 주가 상승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27% 수익 구간에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좀 자세히 봤고 어떤 기준으로 좀 매매를 했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종목을 한 2월달부터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때 차트를 보면은 쌍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굉장히 잘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봉상에서도 굉장히 저점 구간에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2월달 차트잖아요. 2월달 차트인데 이게 그 2018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무려 매출액은 3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0%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300%가 증가했고요. 매출 증가 이유는 면세시장 성장 및 영업 효율화에 따른 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2018년 내내 계속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85,000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여행 제한도 많았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앞으로 2019년도에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합리적인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저점에서 아마 좀 매수를 했었던 것 같고 계속 상승을 해요. 그래서 3월 18일에 갭으로 5%가 떠가지고 저는 약간 갭으로 뜨면은 약간 단기 차익 물량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반절 좀 팔았습니다. 이때 약간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여행이 이제 늘면서 2019년 2월 달에 여행객이 30% 이상 확대가 됐다고 그런 기사도 계속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이 계속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증가할 건지 아니면 감소할 건지 그거를 계속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좀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올랐어요. 제가 아까 갭 떴을 때 약간 팔았다 그랬죠? 팔고 나서 지지를 잘 받아가지고 제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근데 이게 너무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20일 이평선이랑도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서 약간 부분 매도를 좀 했고요. 결국, 오늘은 그러니까 저번 주에 분기 800억 최대 이익을 내면서 오늘은 이제 4%대 갭 상승을 또 했죠. 저는 오늘은 안 팔았습니다. 오늘은 안 팔았는데 이게 추세가 단기간에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당분간 2분기,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질 거라고. 이게 지금 전고점을 갭으로 뚫었죠. 갭으로 뚫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단순 테마나 이슈들에 따라다니지 말고 이 기업이 정말 일을 잘하는지,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고 그 증가하는 영업이익이 주가에 반영될 때 우리는 그때 매수를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오늘 메지온이 좀 급락을 했어요. 메지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을 한 이때쯤 안 것 같아요. 작년 8월달 정도에 처음 이제 알아서 매매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저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굉장히 임상 성공 가능성도 높고 굉장히 유망한 거예요. 유망해서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조금 팔기도 하고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때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임상 3상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이 굉장히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아요. 뭐 어떤 한 기사를 보면은 2021년에는 뭐 1조 이게 그러니까 매출인 것 같은데 매출이 뭐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약 하나로만.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일본까지 확대가 되면은 이 약의 가치는 더 커질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용이 되느냐?
임상이 바로 발표가 된다고 해도 이 약이 바로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 기간 동안 시간 공백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뭐 이렇게 급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해요. 왜냐면은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락은 좀 필연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 매지온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의 어떤 조정과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화전자를 제가 좀 매매를 했잖아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실수 아닌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화전자를 매수한 이유가 그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예요, 자화전자가. 그래서 갤럭시 S10이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고 하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 모듈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성장성이 좀 부족한 회사예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봐도 그렇게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가 성장 모멘텀이 부족한 그런 회사여서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종목을 다 팔진 않았고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익률은 마이너스 6%대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기업이에요. 조금 더 분석을 열심히 해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매수를 했다면은 조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기업이고, 서진 시스템이 오늘은 좀 괜찮았죠. 역시 5G가 저는 당분간 예전에 전기차처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계속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부터 시작은 아니지만 이제 후반전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서진 시스템도 괜찮은데 다른 기업들도 좀 공부를 해 보니까 RFHIC가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이게 영업이익을 보면은 1분기에 30% 영업이익률 상승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차트상에서도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 이게 뭐 신고가도 신고가 나름인데, 이런 기간 조정 이후에 신고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RFHIC도 저는 오늘 좀 매수를 했어요. 오늘 매수를 좀 시작을 해서 좀 지켜보려고 해요.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어서.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결국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이게 다음 분기에 얼마나 영업이익이 날지 뭐 그런 거를 예측을 안 하고 하는 거는 눈 가리고 뭐 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이게 다음 분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